오.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오키나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정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제주도가 나오고요. 제주도에서 그만큼을 더 남쪽으로 가면 오키나와 본섬이 됩니다. 그 본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서남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대만, 타이완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일본에서는 야에야마 제도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팔중산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 섬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섬이 이시가키 섬이고요. 이시가키 섬 바로 서쪽에 붙어 있는 듯한 섬이 이리오모테 섬입니다. 이시가키 섬은 고급 리조트 호텔, 골프 코스, 그다음에 대단히 항구, 물론 국제공항도 있고요. 이시가키 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도시가 인가하면 또 오키나와의 시골의 풍경도 고스란히 남겨있는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섬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인기 가수가 그 단독 여행 컨셉으로 공중파에서 이시가키 섬에 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게 좀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행지로서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을 주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천공항에 오키나와행 비행기가 거의 매일 다 만석인 그런 인기를 누린 적도 있었어요. 이시가키 섬은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시가키 섬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옆에 서쪽에 붙어 있다고 그러는 이리오모테 섬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이리오모테 섬이 오늘의 무대입니다. 이시가키 섬은 인공적인 그런 건물이나 리조트가 즐비한 호화스러운 섬인데 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이리오모테 섬은 섬 전체가 99% 정글로, 아열대 정글로 뒤덮여 있습니다.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인구가 45,000명인 이시가키 섬하고 다르게 이리오모테 섬은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로 따지면 면적은 이시가키 섬보다 약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리오모테 섬은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 태고부터 단 한 번도 이 섬 전체가 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유한 식물, 곤충, 동물이 고립되어서 특이한 진화 과정을 거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리오모테 삭이에요. 삭 종류입니다만 이리오모테 안에서만 사는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삭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리오모테 섬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정글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도로에는 진짜 몇백 미터마다 이리오모테 삭의 로드키를 주의하라는 경고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이리오모테 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이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굉장히 많은 하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지? 그냥 민물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강이 많아요. 대표적이고 큰 4-5개의 큰 강이 있고 작은 강은 한 30여 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수한 그 새강들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역선, 중국으로 오는 무역선이나 아니면 해적선,
사람들이 이 민물을 구하려고 이 섬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폭포 아래 절벽 같은데 여기에 왔다 갔다는 그런 글을 새겨놓은 그런 장소도 있어요. 수량의 풍부한 하천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고기도 많이 있겠죠. 특히나 이제 기수역까지 오면은 뭐 바다 물고기까지 합쳐서 어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놀랄만한 어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 한 4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라우치천, 나카마천, 후이라천, 나카라천 이렇게 4군데가 가장 수량이 많은 강이라 제가 그동안에 한 8군데 정도 강을 탐사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족과면으로 보면 이 4군데 강이 가장 좋았습니다. 열대지방의 강낚시는 신기한 매력이 있어요. 뭐 대자연에 물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전에 제가 이 강들, 이 이리오모때에 들어가서 이 정글 피싱에 빠진 계기가 있었는데 제 대선배쯤 되고 낚시 스승격인 스즈키 후미오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카누 위에 앉아 있는데 별빛만으로 손금이 보이더라.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정글 피싱에 저도 획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글 안에 카누에 앉아 있으면 심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섬 바깥의 리프에서 거친 큰 물고기를 상대하다가 이렇게 깊숙한 정글의 강 위에서 조용하게 낚시를 하게 되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먼저 소개해드릴 강은 민가에서 가장 먼 쿠이라 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카라 강이에요. 섬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려면 일반 도로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배에 카누를 싣고 항구를 떠나서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보트에 카누를 싣고 항구를 출발을 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섬을 북쪽으로 돌아서 쿠이라 강의 하구로 들어갔습니다. 쿠이라 강의 하구는
굉장히 넓은 조간대가 있어요. 맹글로브 숲이 좌우에 있고 얕은 물이 굉장히 넓게 펼쳐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보트를 앵커링을 해요. 물이 빠지면은 뭐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수심이 얕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카누를 내리고 카누 위에 올라서 가이드 모터를 이용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수역에는 갈전갱이 새끼들, 맹글로브 잭, 파시픽 타폰, 남양 감성돔이 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재미있게 잡을 수 있는 거는 감성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감성돔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난요 찌누라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걸 그냥 제가 남양 감성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감성돔 종류인데 미나미 구로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좀 드뭅니다만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남부 감성돔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거는 이 남양 감성돔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늘이 좀 거칠고 좀 거무튀튀해요. 따로 보면은 잘 모르는데 비교를 해보면 남양 감성돔은 하얗고 예쁜데 이 남부 감성돔은 좀 거칠고 검습니다. 이 하구 조간 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런 맹글로브 가지 사이사이 거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특히 이 쿠이라강의 이 넓은 조간대는 플라이 피싱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장소예요. 그래서 감성돔은 물론 그 파시픽 타폰들이 있거든요. 크면은 뭐 1m까지는 됩니다만 그거보다 한 4, 50cm 정도만 돼도 뭐 타폰이니까 점프로 날리죠. 그것만을 노려서 플라이 피싱을 하러 여기까지 원정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쿠이라강과 그 쿠이라강에 못 미쳐 왼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나카라강. 제가 갔을 땐 신기하게도 이 남양 감성돔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루어를 던져서 이렇게 액션만 주면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감성돔에서부터 40이 넘는 것까지가 오글오글 할 정도였어요. 상류로 올라가서 하면 이제 어종이 조금 바뀌어요. 현지에서 미끼유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정글 퍼치라고 그러죠. 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물고기입니다. 산천어보다 더해요. 그래서 인기척을 느낀다거나 혹시 한 마리 걸었는데 떨어뜨리면 그 주변에서 물고기가 꼼짝도 안 하고 전혀 루어를 공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한 번 걸리면 힘이 좋죠. 그리고 점프도 해요. 생김은 이렇게 뭐 붕어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루어를 공격을 합니다. 이리오모 때의 강낚시의 태클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낚싯대는 5피트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카누나 카약을 타게 되면 긴 낚싯대는 좀 불리하죠. 다루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빳빳한 고탄성 카본 때보다는 경험을 해보니까 저탄성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된 그 콤포지트 브랜드 그래서 좀 부드럽게 잘 휘는 낚싯대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요. 오히려 그라스 로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스피닝이나 베이트 어느 걸 사용해도 좋고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좋겠습니다. 피칭을 하는 경우도 좁은 데서 하기 때문에 베이트가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구의 넓은 데서는 역시 스피닝이 좋겠고요. 스피닝에는 원줄 한 1호에서 1.5호의 P라인을 감고 그 다음에 목줄로 한 3호나 4호 정도 좀 굵은 목줄을 달아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나일론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일에 베이트 릴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예 14파운드에서 좀 굵은 20파운드 정도 되는 줄을 그냥 통줄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지 싶어요. 루어는 이 이리오모테 강의 물고기들은 이상하게 이 프로베이트에 약합니다. 프로페러가 달려있거나 스핀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거에 입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반 스피너, 인라인 스피너요. 스피너 베이트 말고 일반 스피너를 사용해도 굉장히 입질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뱅뱅 도는 이런 금속에 날개가 달려있는 거에 입질이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색깔은 이런 노랗고 빨간색, 주황색 이런 색이 굉장히 입질이 빠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노우나 이런 거에도 이 프로펠러를 붙여주시는 게 타보터만이 아니더라도 프로펠러를 붙여주시면 입질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감성돔의 경우에는요, 후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성돔은 이렇게 빨아먹는 게 아니라 갈돔 종류는 다 빨아먹지만 감성돔은 탁 깨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너 같은 경우에 블레이드 쪽을 탁 깨물려서 입질은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이게 바늘 쪽이 아니다 보니까 바늘이 잘 안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스피너 같은 경우는 입질이 좋아도 그 감성돔의 입질은 한 방에 스피너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만일에 감성돔만을 노린다 그러면은 한 3cm에서 한 5cm 정도의 좀 길쭉한 금색 스푼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성돔이 거기서 주로 잡아먹는 게 새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가 이렇게 맹글로브 이쪽 가지나 아니면 그 벽면에 붙어 있다가 톡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딱 공격을 해서 아마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스푼이 오히려 감성돔에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 오 낚시 방법은 이게 적당히 던져서는 잘 안 잡혀요. 이게 열대 지방의 낚시 천국일 테니까 아무데나 던지면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완전히 스트럭처에 타이트하게 루어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입질 안 합니다. 물고기들이 다 맹글로브 가지 뿌리 사이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돌틈에 다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밑걸림 각오를 하고 그 맹글로브 숲 속으로 루어를 놓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눕기만 하면 10중 8구 입질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물고기를 꺼집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